39년, 39년을 찾았습니다. 폭설이 휘몰아치는 골목길. 수천억 자산가가 폐지 줍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오열하는 그의 손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 39년, 39년을 찾았습니다. 고급 양복이 눈밭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청년은 경악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이 회장 앞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찢어진 정장 차림으로요. 대체 왜? 세 사람을 이어준 건 손바닥만 한 만년필 하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상상도 못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매일 들려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관악구의 한 반지하 원룸에서 27살 김지혁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났어요. 춥다. 정말 춥네.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한 달째. 월세조차 밀린 상황에서 수리비를 낼 여유는 없었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벽 5시 반. 오늘이구나. 드디어 오늘이야. 도상그룹 최종 면접. 3년 만에 잡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창문 너머 세상은 온통 하였어요. 폭설로 발목까지 쌓인 눈이 골목길을 삼켜버렸죠. 하필 오늘 폭설. 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실로 향한 지혁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죠. 이를 악물고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야위고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낸다. 옷장에서 비닐에 쌓인 정장을 꺼냈어요. 2년 전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사주신 유일한 정장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꼭 합격할게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설레임도 있었지만 배고픔 때문이었죠. 어제도 컵라면 하나로 버텼거든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학점 4.2, 토익 930점.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낡은 구두를 신으며 시간을 확인했죠. 평소 같으면 버스로 30분이면 충분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밖으로 나서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버스 언제 와요? 지혁이 물었어요. 폭설로 버스가 다 멈췄대요. 도로가 막혔다고. 이 눈에 어떻게 다녀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휴대폰 시간은 6시 10분. 면접은 9시였죠. 안 돼. 포기할 순 없어. 지혁은 결심했어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미끄러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 30분 넘게 눈길을 달린 지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시간 있어. 휴대폰을 확인하니 8시. 아직 1시간이 남았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사로 가려면 앞에 보이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어요. 평소에도 숨이 찰 정도로 경사가 심한데 오늘은 눈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좋아. 조금만 더. 지혁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언덕 중간쯤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으이고, 으이고.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죠. 나이든 할머니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낡은 겨울 점퍼에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끌었지만 바퀴는 눈에 파묻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한 번씩 도와드렸던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어요. 지역은 잠시 망설였어요. 옆가게 미러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깔끔하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한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 하지만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막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상황이 급변했어요.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손에서 놓친 수레가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역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미끄러지는 수레를 향해 몸을 날렸죠. 쿵! 둔탁한 충격과 함께 지역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수레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고 등과 어깨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어요. 으윽! 하지만 이를 악물고 수레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수레는 멈췄어요.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무릎과 팔꿈치가 심하게 쓰라렸죠.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본 순간 망연자실했어요. 아픈 몸보다는 유일한 정장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은 조금 찢어졌고 재킷은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었죠. 어머나 어머나, 젊은이. 할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왔어요. 이를 어쩌나. 내가 다 망쳐놨구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역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지역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이렇게 됐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평소에는 늘 청바지만 입더니 오늘은 양복 차림으로 혹시 어디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건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역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 네. 도상그룹이요. 도상그룹? 아이고, 그 큰 회사를.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면접을 망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말 미안하구먼. 내가 어떻게 보상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지역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뭔가를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꺼운 점퍼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몇 겹이나 쌓인 작은 물건을 꺼냈죠. 잠깐만. 이거. 천을 조심스럽게 풀자 오래된 만년필이 나타났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은은한 광택이 남아있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거 봐. 평생 지녀온 부적 같은 거야. 이게 젊은이에게 행운을 줄 걸세. 할머니가 만년필을 지역에게 내밀었어요. 아니, 할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지역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아, 제발. 자네가 나에겐 생명의 은인이야. 이 만년필이 자네에게 갈 차례인가 봐. 나중에 합격해서 꼭 이 만년필로 서류에 사인해.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할머니의 눈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면접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가. 오히려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역은 만년필을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다시 언덕을 올랐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외쳤어요. 젊은이, 꼭 붙을 거야. 마침내 도상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서 경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지역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지역을 쳐다봤죠. 찢어진 바지, 진흙 묻은 얼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누가 봐도 면접 보러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면접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어요. 어머, 저게 뭐야? 설마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지역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신 건가요?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이 짧게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김지영님, 면접 준비해 주세요. 직원의 호출에 지역이 일어섰습니다. 대기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죠. 직원도 지역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답게 표정을 관리했어요. 저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면접실 앞에서 지역은 마지막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에 지원한 김지역입니다. 지역은 당당히 인사했습니다. 그때 맨 끝자리에 앉은 중후한 신사가 지역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리 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서동영 회장이었습니다. 김지역 씨, 지금 그 차림이 뭡니까?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무슨 사고였길래요? 젊은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폭설에 미끄러진 할머니의 폐지 수레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것을 막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역의 솔직한 답변에 면접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서동영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역 씨,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향했어요. 회장이 직접 질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오늘 아침 폭설 상황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지역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기존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현장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도운 건가요? 회장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건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회장은 지역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바지, 진흙 묻은 재킷,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고든 눈빛. 면접이 이어졌고 지역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역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인사하며 몸을 굽히는 순간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만년필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카펫 위로 떨어진 만년필은 소리 없이 떨어져 지역은 전혀 모른 채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면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면접이었네요.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죠. 젊은 면접관이 동조했죠. 다른 면접관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영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회장님, 벌써 가시는 겁니까? 인사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잠시 나갔다 오겠네. 회장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시선이 바닥 한 지점에 고정되었죠. 카펫 뒤에 무언가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만년필이었죠. 방금 나간 지원자가 떨어뜨린 건가? 순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만년필이 아니었어요. 뚜껑 부분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닳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죠. S, D, Y.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영. 자신의 이름 이니셜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만년필 자체였습니다. 몸체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 뚜껑의 특별한 디자인. 이게 어떻게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39년 전 자신의 전 재산으로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만년필이었어요. 회장의 뇌리에 39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국수집에 남겨둔 그 만년필이 어떻게 오늘 이 면접장에 나타난 것일까요? 김 팀장, 회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이 펜을 떨어뜨린 지원자를 당장 찾아오게.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그 청년이 이걸? 비서가 황급히 CCTV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김지혁 지원자가 인사하며 일어서는 순간 주머니에서 떨어진 게 맞습니다.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이 주소로 가야겠네. 회장은 지역의 이력서를 움켜쥐었어요. 예,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검은색 세단이 눈길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은 만년필을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만년필이 어떻게 그 청년에게 갔을까? 혹시, 정말 혹시 39년 전 국수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저기입니다. 비서가 골목길을 가리켰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두 사람이 폐지 수레를 밀고 있었죠. 젊은 청년이 앞에서 끌고 허리 굽은 할머니가 뒤에서 밀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어요. 낡은 겨울 점퍼, 털모자, 리어카를 미는 옆모습. 회장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세우게. 여기서 내리겠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하지만 눈이. 비서가 말했지만 회장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회장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앞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고급 구두가 눈 속에 푹 빠졌지만 개의치 않았죠.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40년을 찾아 헤맨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지역이 먼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는 신사를 보고 멈춰 섰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들었죠. 왜 그래, 젊은이? 회장은 이미 두 사람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지역은 회장을 알아봤어요. 회장님? 오늘 아침 면접장에서 봤던 서동영 회장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지역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할머니 한 분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고급 바지가 눈에 젖어들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어른께서 왜 이러십니까?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죠. 지역도 황급히 다가가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분이, 아주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박분이. 4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서동영이라고 합니다. 서동영.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9년 동안 편지에서 수없이 읽었던 그 이름이었죠.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39년 전 한강에서 죽으려던 고시생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의 국수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커졌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네가, 정말 자네가.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9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39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26살 고시생이었죠. 3년째 시험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논밭을 팔아가며 저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고 다짐하고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작게 신음했어요. 결과를 확인한 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뛰어내리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아주머니였습니다. 새벽 시장 다녀오는 길이라며 저를 국수집으로 데려가셨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주셨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시며요. 그날 이후에도 아주머니는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셨어요. 또 나쁜 생각을 할까봐 계속 지켜봐 주셨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덕분에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고시 공부는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아주머니께 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들어 올렸어요. 이 만년필은 당시 제 전 재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서류에 이걸로 결제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그걸 편지와 함께 아주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 기억나.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했지. 맞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곤 작은 회사에 취업해 나중에는 인수까지 하게 되었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커진 후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죠. 빌딩이 들어서 있었고 아무도 아주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맞아. 우리도 그 즈음 어려워졌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지. 가게 문을 닫고 도망 다녀야 했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감도 죽고 먹고 가진 것 없이 살려다 보니 이렇게 폐지라도 죽고 살고 있지. 회장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2만년필이 어떻게 자네에게 갔는지 할머니가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아침 언덕에서 이 젊은이가 날 구해줬어. 수레가 미끄러져 내려갈 뻔했는데 몸을 던져 막아줬지. 그 바람에 옷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 생각났어. 자네가 남긴 만년필이 평생 간직해온 이 만년필을 이 착한 청년에게 행운의 부적으로 줬어.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거군요. 이 청년이 면접장에서 만년필을 떨어뜨렸고 자네가 그걸 주어서 이렇게 날 찾아온 거잖아. 할머니는 지역과 회장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 39년 전에 자네를 살렸고 오늘은 이 청년이 날 살렸고 그 청년이 다시 자네와 나를 만나게 해줬으니.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가 손을 저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 의무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할머니는 그런 회장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고맙게 받을게. 회장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김지역 씨, 자네는 오늘 두 사람을 구했어. 아주머니의 생명을 구했고 나의 39년 수건을 풀어줬지. 아까 면접장에서도 느꼈지만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지역 씨, 자네는 합격이네. 지역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진짜 면접은 면접장 밖에 있었네. 자네가 그걸 보여줬어. 회장은 지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 이제 자네 것이야. 자네가 우리를 이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은 눈물을 흘리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39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